3조부터인데 그 앞에 관련된 건 뒤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조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판례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점 만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60점은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3조는 넘어갈 겁니다. 그죠? 104조도 넘어갈게요. 107조에 가지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1항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이죠. 그죠? 악이거나 그죠?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선의이지만 선의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뭐죠? 무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지만 증여할 마음이 없는 뭐예요? 비진이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규정에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소유권을 갖는데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이 악이어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악이어도 을에게 소유권이 없고요. 알 수 있어도 을에게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과시해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 내지만 항상 틀리죠. 왜요? 그냥 대충 감으로 푸시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을이 상대방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죠?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2항이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로에 제3자의 개념이 나와 있죠?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해의자로서 비진이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을 의미하고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108조 통정어휘 표시 1항 무효고 2항 다만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 꼭 이거 거의 뭐 하셔야 돼요?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109조 1항입니다. 착오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이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예요? 두 가지죠. 첫째,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란 점은 입증은 누가 하는 거죠?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표의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작년 시험에 나온 것이 뭐냐면 원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진 않겠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죠? 상대방 측에서 입증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더라도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의사표시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사망, 전항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됐을 때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것이 뭐죠? 도달이고, 그때는 뭐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고, 알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은 도달되기 위해 상대방이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 계속 나오죠. 피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12조 해가지고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 해가지고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뭐 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첫째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죠. 이 법조문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표의자는 누구는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령 무능력자가 그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상대방의 법정들인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법정들이 안 때는 그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된다는 의미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도 반드시 나올 텐데 언제 하는 거죠?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요. 구체의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대리죠. 114조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가로띠에 놓여서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뭘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죠. 현명을 해야죠.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요. 이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준용하는데,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결국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동대리라고 하죠.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명을 해야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데, 누가 현명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되고요. 115조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본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죠.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죠? 본다예요. 따라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리인은 나중에 착오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밑에 줄,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조문 자체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116점. 대리행위 하자죠. 법률행위도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1항 보시면, 가로들고 보면 대리인 표준의 원칙.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 효력의 의사의 흠결, 다시 말하면 비진의 표시냐 통정어의 표시냐 착오냐 아니냐, 또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 의무는 누구만을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죠?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게 결론이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항이죠.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항. 본인 표준의 예입니다.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뭐하면 안 돼요? 뒤바꾸면 안 되죠.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 그러면 본인이 뭐 했죠? 지시를 했죠?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한 거죠? 참여한 거니까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따라서 본인이 알았다면 악이어야 되고요.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뭐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런 거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을은 만약에 선이고 갑이 만약에 악이라면 이때는 얘네들은 뭐인 거죠? 선인 거죠. 그죠? 왜요?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본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다만 만약에 본인이 을에게 뭘 냈어요? 지시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을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악의로 바뀌므로 이때 갑은 병에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뭘 물을 수 없죠? 담보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7조죠. 대리는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넣는 것처럼 반드시 대리인에게는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가로에 제가 얘들을 써놨는데 얘들을 암기할 건 없고요. 이용행위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예요? 물건의 임대점.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도 본인의 물건을 뭐 할 수 있죠? 임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9조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되죠? 공동 대리가 되고요. 124조입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읽어보면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의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률행위란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법원에 관한 입찰 대리죠. 법원에 관한 입찰 대리를 만약에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무효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지만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를 뭐하면요? 쌍방 대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가 뭐죠? 허용이 됩니다. 가로에 이유를 써놨어요. 왜 채무이행은 허용하고 있는지. 근데 모든 채무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무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는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된다는 것도 꼭 추가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0조죠.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이죠. 일단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알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법조문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표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이해하셔야 되고 121조죠. 일단 복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지만 1항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2항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족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동의나 해야함을 태만히 안 때가 아니면 그때는 뭐죠? 책임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22조.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책임이라는 말은 뭐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밑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법정 대리는 선임 감독의 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은 1항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므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고요. 따라서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같은 거죠? 권리, 의무가 같은 것이지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조에 가지고 공통된 소멸사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1호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본인에 대해서 몇 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28조에서 임의대리의 종료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임의대리권이죠. 제 127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서 종료라는 말은 끝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임의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제권도 없고 취소권도 없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뭐죠? 소멸합니다. 왜 앞에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고 제한을 붙여놨을까요? 철회라는 말뜻 때문에 그러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가 됐으면 일을 했으면 이미 뭐가 생겼어요? 효과가 생겼으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관계 종료 전에만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이 뭐 될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조입니다. 묵고드리죠.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요. 가로에서 추인의 상대방에서 무권대리인 상대방 및 그 승계이죠.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어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131조입니다. 상대방은 일단 1항 해가지고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요 상대방 앞에 선이란 말이 없죠. 따라서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가로에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땐 요 바라지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최고에 대한 답증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바라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다시 말하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요?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132조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추인 또는 추인 거시 사실을 안대하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133조 무권대리인의 추인의 효력인데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지문이 나오죠. 무권대리인을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고요.
물론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합니까? 해하지는 못하겠죠. 135조입니다. 자, 일단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항은 뭐죠? 요건이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6조입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또는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125조에 가지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나오죠. 읽어보면 제3자가 상대방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된다면 표시된 범위 내에서 뭘 해야 돼요? 대리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으면 그때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아니라 뭐로 바뀌게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6조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뭐죠? 120 후반부는 뭐죠? 요건이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되려면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가로까지 읽어보면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법률행위 이 표현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한 것일 필요가 없고 기본 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권한 외의 법률행위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비슷할 거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있던 대리권을 넘었고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도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추가될 것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의 의미죠. 이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하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9조입니다. 가로 읽어보면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됩니다. 무효죠. 137조입니다. 결론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가로까지 포함되면 이런 얘기죠.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적이고요. 또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취지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죠. 읽어보면 무효행위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환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니까 뭐 할 수는 없죠?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인데 일단 메모는 무효행위를 동글뱅이 쳐가지고 위로 뽑아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문의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만 139조가 적용됩니다. 내용은 뭔가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급하지 않고요. 가로에 적어놨지만 주의하실 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이렇게 추인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의사무능력 이런 경우고 특히 뭐 반사회적이나 강행복귀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점도 다 아시겠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취소입니다. 140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죠. 그게 만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효는 원래 아무나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고요. 누구죠?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항상 주의하실 것은 뭐죠? 대리인에서 임의 대리는 빠진다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41조입니다. 취소효과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답니다.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본다죠. 본다. 이렇게 나오면 X겠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X. 다시 말하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간주, 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나 무능력자는 악이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얘기겠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전부를 뭐 해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142조 취소의 상대방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죠.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 의사표시는 제3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서는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결합해가지고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조입니다.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으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추인 외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시 두 가지죠.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가 하고요. 취소권자가 추인하게 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뭐가 됐죠?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합니다. 144조입니다. 144조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이 있던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2항 법정 대리인의 추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피의자가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하는 것이에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145조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이의의 보류는 추인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어도 법정 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인이 종료된 후 이의의 보류가 없이 뭘 해야지만요? 이러한 행위를 해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죠? 추인이 된다는 거고요.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별표해놨죠? 2호와 5호죠. 2호.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고요.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법정 추인이고요.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죠. 146조에서 취소권에 소멸해가지고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죠.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작년에 시험 문제 이걸 어떻게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해가지고 오답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 앞에 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만약 이것도 바꾸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바꾸겠네요.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하면 다 틀려버리겠죠. 10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년짜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10년짜리는 언제부터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과 기한에서 147조가 나오죠. 1항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2항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언제부터요? 성취한 때부터 효과가 생기죠. 이 항도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어떻게 해요?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는 있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148조 넘겨보시면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춘이라 생길 상